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즉 ICT 주력 기업들은 이제 인터넷 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인터넷 은행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증자에 목말라 있던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국회는 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들의 인터넷 전문 은행 지분 한도를 대폭 늘리는 특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4%만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한도가 34%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기업의 사금 고화를 막기 위해 재벌의 인터넷 은행업 진입은 금지되고 기업 대출도 중소기업에만 허용됩니다.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대출 중단 사태와 증자 실패 등 어려움을 겪어왔던 K뱅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이 될 KT를 통해 투자를 받아 기존 사업 규모를 키우고 주택담보대출 등 새로운 사업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T를 중심으로 한 증자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고 증자 대금이 납입이 되게 되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간의 금융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을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도 변화할 전망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일대 주주는 58%의 지분을 가진 한국금융지주지만 앞으로 카카오가 일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산업자본이 본격 진출하면서 인터넷 은행들이 시중은행을 위협하는 진짜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3년 이상 이어진 한계 기업이 3천 곳이 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 기업은 3,112개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기업의 13.7%에 달했습니다. 한계 기업의 판단 기준은 연간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인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이들 기업 가운데 이자 보상 비율은 7년 이상 100% 미만인 만성 한계 기업도 전체의 30.3%인 942개에 달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6년 부채 증가율에서 소득 증가율을 뺀 값으로 측정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3.1%포인트로 같은 기간 OECD 평균 0.4%포인트의 7.6배에 달했습니다. 또 2016년 말 기준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위였습니다. 소득 하위 30%이거나 10단계 개인 신용등급에서 7등급 이하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대출은 6월 말 85조 1천억 원으로 반년 새 2조 4천억 원이 늘며 가계대출의 6%를 차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글로벌 통상 갈등과 신흥국 금융 불안을 세계 경제 위험 요인으로 들며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20일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월 발표한 3.0%에서 2.7%로 내려잡았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역시 0.2%포인트 낮은 2.8%로 조정했습니다. OECD는 한국의 내수가 견고하다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재정 확대를 통한 가계소득과 소비의 확대 정책을 펼 것을 권고했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한 특별수행원들의 행보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야 3당 대표들과 기업 총수들은 북한의 고위직 인사들을 만나 남북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밑그림을 함께 그렸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1년 만에 이뤄진 우리 정상의 평양 방문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동행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과거 수차례 방북 경험을 가진 이들 베테랑 4인방은 북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인사들과의 만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정상 착오로 원래 계획보다 면담이 하루 미뤄지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남북 국회회담과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 개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남북 관계 아주 영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이번에는 이제 만들려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유해찬 선생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위에 올라섰다는 그 희소식이 접하자 다시금 그 통일의 요명이 대기업 총수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북한 대외경제사령탑인 리용남 내각부총리를 만났고 양묘장도 찾았습니다. 대북 제재 준수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비핵화 진전에 따른 남북 경협의 가능성을 타진한 겁니다. 경제계에서 정말 명망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평양 방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하고 여러분들 계속 한반도 평화 번영의 밑그림을 함께 그린 특별 수행원들. 남북 협력이 속도를 낼수록 북한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도 더욱 잦아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서해안의 서북 5도는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불려왔는데요. 이곳에 위치한 연평도 주민들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서해 교전과 북한의 포격 피해를 받고 생업인 꽃게잡이 조업도 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연평도 주민들을 김장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북한 섬인 석도가 3km 떨어져 있고 황해도 6세미로부터 12km 거리에 있는 연평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남북관계의 변화를 몸으로 느껴왔습니다. 당장 생업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곳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북쪽의 NLL 인근 해역은 군사적 이유로 조업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꽃게잡이 조업을 앞둔 연평도 주민들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거는 희망이 큽니다.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시범 공동 어로구역을 조성하면 조업 환경이 훨씬 나아질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지금 서쪽으로 어장 공간이 서청도 쪽으로 비어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역 내에서 야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조치를 취했고. 하지만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과의 두 차례 해상 교전과 섬에 대한 직접 포격을 겪은 주민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그렇게 설도해서 그렇게 하니까 좋기는 좋지만 된다고 뭐 말은 못하지. 어민들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남북 어민들이 수산물을 사고 팔 수 있는 해상 어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NLL 일대가 긴장의 바다에서 남북 공동의 황금어장으로 변화할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산 송이버섯을 선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물 받은 송이버섯 2톤 전부를 미상봉 이산 가족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나재현 기자입니다. 늦은 새벽 군 수송기에서 수백 개의 흰 상자가 내려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북한산 송이버섯이 서울에 도착한 겁니다. 김 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은 모두 2톤. 청와대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송이버섯을 전부 이산 가족에게 추석 선물로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우선하여 4천여 명을 선정하였고 각각 송이버섯 약 500g씩을 추석 전에 받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북한에서 보낸 송이버섯이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에게 송이버섯을 선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0년과 2007년에 각각 방북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송이버섯을 선물한 바 있습니다. 두 대통령들 역시 선물 받은 송이버섯을 이산 가족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현입니다. 추석에 가족들과 즐길 음식 등을 구매하시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추석 전날인 23일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겹치면서 마트 절반 이상이 문을 닫기 때문인데요. 대목을 놓치게 된 마트들은 추석 당일 영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업계가 악재를 만났습니다. 연중 최고의 대목으로 손꼽히는 추석 전날이 월 2회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올해 추석 전날은 대다수 대형마트들이 쉬는 넷째 주 일요일인데요. 전국 대형마트 400여 개 중 68%가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서울의 경우 추석 전날 문을 여는 곳은 롯데마트 행당역점 한 곳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장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전날에 쉬게 되면 아무래도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좀 불편함이 많이 있지 않을까. 마트들은 곳곳에 휴점 안내 문구를 붙여 추석 전 미리 쇼핑할 것을 권하고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추석 전일인 23일에 롯데슈퍼의 온라인 전용 롯데프레시를 이용하셔서 23일 오후 6시까지 구매하시면 당일 3시간 이내에 서울 전역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다수 대형마트들은 추석 전날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추석 당일에는 정상 영업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한가위 연휴 때 서해로 한번 가보시죠. 제철을 맞은 자연산 대하와 꽃게 같은 해산물들이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서해 포구에 가을 진객이 몰려왔습니다. 긴 수염을 자랑하는 자연산 대하입니다. 큰 녀석은 10,000원짜리 지폐가 작아 보일 정도로 덩치를 자랑합니다. 굵은 소금 위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대하는 침샘을 자극합니다. 한입 베어물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속살이 탱글탱글하고요. 싱싱하면서 애기들 먹기에도 좋고 무엇보다도 싱싱함이 입안에 전달돼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자연산 대하 집산지인 안면도 백사장항에서는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대하 축제도 열립니다. 또 여기는 저수 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센 물길에서 이동을 하고 살다 보니까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쫄깃하죠. 한 달 전 금어기가 풀린 꽃게도 이제 제법 살이 차올랐습니다. 잘 익은 꽃게의 등껍질을 열면 모락모락 김과 함께 단내가 올라옵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릇노릇 전어구이는 서천 홍원항을 고소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자연산 대하부터 꽃게, 전어까지 충남 서해에서 가을 별미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어제 고령층이 소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상인 그레이네상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와 함께 구매력 있는 고령층을 잡기 위해서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봅니다. 네, 어제 고령층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산업의 지형도 마저 바뀌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진로를 정할 때 좋은 참고가 될 거란 얘기도 했는데 드디어 이와 관련한 직업이 소개되는군요.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시니어 모델입니다. 이 시니어 모델이란 패션쇼나 방송 광고, 홍보 영상 등에서 활동하는 고령층의 모델을 말합니다. 시니어 모델의 연령대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55세 이상의 모델을 가리키는데요. 백발의 고령층들이 활약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실버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최근 이 시니어 모델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령층에게 공감 가는 롤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함에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엔 패션과 다양한 실버 상품 분야에서 시니어 모델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시니어 모델 시장의 전망이 좋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광고와 마케팅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시니어 모델이 패션쇼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송 광고나 민간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홍보 영상물, 홈쇼핑, 그리고 잡지나 팸플릿의 지면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모델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최근엔 각종 시니어 모델 선발 대회까지 개최되며 10대와 20대가 위주였던 모델 시장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더 유망한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델하면 왠지 키가 크고 마른 사람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니어 모델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 시니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모를 선호한다는 건데요. 흰머리 스타일과 어느 정도의 주름살 등 노인단 외모를 갖추고 있거나 예쁘거나 잘생긴 것보다는 깔끔한 이미지와 부드러운 인상, 또박또박한 말투의 소유자가 시니어 모델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홈쇼핑 광고나 공익 광고에 등장하는 친근한 인상의 이유시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모두 시니어 모델인데요. 그만큼 오히려 평범한 인상의 소유자들이 더 많은 진출을 할 수 있는 분야인 거죠. 네, 모델 분야임에도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더 각광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찾는데도 참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시니어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을 위해 시니어 모델이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셀카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프로필 사진을 찍는 건데요. 선명히 나온 사진이면 되니 굳이 사진관에 가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 카메라로 정면, 양옆 모습, 전신을 찍어서 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노인복지관이나 신문 광고에 나와 있는 모델 에이전시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이후 이미지에 맞는 광고가 있으면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카메라 테스트를 받고 합격하면 광고를 촬영할 수 있는 거죠. 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요. 하지만 경험이 없어서 낯선 모델 분야에 진출하기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먼저 이러한 모델 수업을 받아볼 수 있는 곳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모델 에이전시의 경우엔 모델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곳에 등록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워킹이나 포즈, 그리고 연기 연습 등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굳이 모델 에이전시가 아니더라도 최근엔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도 시니어 모델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 지자체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업을 받고 또 모델로 활동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했던 광고나 지면 모델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표정 연기가 늘면 생방송 홈쇼핑의 시연 모델뿐만 아니라 사극의 엑스트라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모델 수업을 받을 때 연기와 정확한 발음을 미리 익혀두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감독의 지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촬영을 중단하고 돌아와야 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는데요. 간혹 밤샘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체력 관리는 필수입니다. 또 아무리 길고 어려운 촬영을 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야 꾸준히 해당 회사로부터 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모델 분야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실력 위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도 일반 모델과 다르지 않을까요? 아직은 일반 모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일이 들어오면 에이전시에 30%의 소개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광고 촬영이나 영화 단역의 경우 일일 5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하지만 대기업 제품 광고의 경우 2, 3일 촬영에 수백만 원을 받는 등 보수 수준은 다양한 편입니다. 개인에 따라 활동 기회가 차이가 커서 1년에 단지 몇 번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이미지 관리와 훌륭한 연기력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활발히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제2의 직업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입니다. 네, 시니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평범한 외모를 가졌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꿨을 모델 세계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령층의 소비가 늘며 함께 각광받는 시니어 모델에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